우리 인코텀즈 너무나 중요하죠. 심지어 개정이 좀 많이 됐고요. 인코텀즈 2020까지 왔습니다. 근데 인코텀즈를 여러분들이 또 헷갈려 하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시험 문제를 풀 때나 아니면은 요 학생들이 질문하는 거를 이제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매 계약 시마다 체결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쵸? 어떤 시기라든지 언제 인도를 해야 될지, 어느 물품별로 누가 운송계약 체결하고 누가 보험계약 체결하고 누가 어디 장소까지 인도를 해야 될지, 그러한 거를 매 계약 시마다 계속 체결을 해야 됐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각 국가마다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왜? 우리는 지금 뭐 인터넷 전자수단을 통해서 한다 치더라도 옛날에는 서신이 오고 가야죠. 그죠? 그러면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점점 시대가 지날수록 약어를 사용해서 어떠한 간단한 약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요 약어를 쓰면은 매도인은 여기까지 인도 의무를 완료해야 되고, 요 약어가 쓰이면 여기까지는 운송계약을 매도인이 운송을 해야 되고, 이런 걸 정해놨어요. 그러한 약어를 정해서 좀 해석하는 거를 정형거래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정형거래 조건. 근데 이 정형거래 조건에서 약어를 다 해석을 한다 치더라도 각 국가마다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대댄지 아시죠? 대댄지가, 저는 대댄지라고 부르는데 대학생 시절이나 친구들이랑 가끔씩 놀 때 대댄지라고 동시에 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른 용어로 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요 행동을 하는 건 다 똑같죠. 그것처럼 실제 정형거래 조건을 통해서 일정한 약어를 써서 아무리 계약 체결을 하더라도 이게 또 국가마다 약간 해석이 상이에요. 그러니까 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ICC에서 만든 거예요. 이 정형거래 조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어들을 인코텀즈, 뭐 FOB나 이렇게 CIF 등 세 글자 약어로 해서 이거에 대한 해석을 완벽하게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어떤 국가나 지역이 봐도 FOB는 이렇게, CIF는 이렇게 해서 해석을 통일화시켜 놓은 게 인코텀즈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던 정형거래 조건 사용하는 거를 ICC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를 완벽하게 해석을 통일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정형거래 조건을 담아서 완전한 해석본을 통일화시켜 놓은 게 바로 인코텀즈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인코텀즈가 요 뒤에는 여러분들 ICC 같은 경우는 되게 제정한 게 많습니다. 뭐 인코텀즈뿐만 아니고요. UCP 600 협정 있죠? 뭐 URC 5E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보면은 다 규칙을 제정한 거예요. 근데 끝에 이렇게 버전을 항상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협정들도 각 시대마다 다 흐름이 틀리기 때문에 버전을 계속 개정을 하죠. 그럴 때마다 버전을 넣어서 이 버전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계약 체결 시에 저도 아직까지도 이제 관세사 같은 경우는 수출 업무나 수입 업무를 하죠. 근데 특히 수출 시에 인보이스에 아직도 인코텀즈 2000을 써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실제 통관을 할 때 프로그램은 지금 개정된 약어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뭐 DEQ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런 거를 적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에 정확히 인코텀즈 버전을 적어두는 것도 좋겠죠. 왜냐하면 당사자가는 옛날 인코텀즈 규칙 2000을 쓰는 게 편한 거예요. 그러면 2000을 써놓으면 2000 기준으로 사용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버전을 써두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루트로 봤을 때 인코텀즈는 뭐냐면 결국엔 인터내셔널 커머셜 텀스라고 해서 국제 물품 매매에서 거래 당사자 간의 의무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왜? 해석 간의 차이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이 ICC라는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제정을 한 거예요. 국내 및 국제 거래 조건에 관한 사용에 관한 ICC 규칙인 인코텀즈 2020을 만들어 놓은 거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얘네가 아예 우리가 만든 거야 라고 특화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코텀즈 규칙은 ICC 국제상업회의소가 당사자 간의 불확실성을, 해석 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통일화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인코텀즈는 시대 흐름에 따라서 계속 개정이 됐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8차례 개정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인코텀즈는 비엔나 협약은요, 여러분, 국제매매 거래에서만 사용이 되지만 인코텀즈 규칙은 국내 매매 거래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CISG 국제물품 매매 협약과 함께 양대 매매 규범으로 사용이 돼요. 하지만 특점은
인코텀즈는 국내에서도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도 정말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대한 인코텀즈의 소개문에 나온, 설명문에 나온 내용을 웬만하면 적어놨어요. 인코텀즈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재산물에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유형물품에 대해서 적용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그래서 유형물품의 인도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에 한해서 적용이 되고요. 또한 인코텀즈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도나 위험의 이전, 비용을 중심으로 이제 의무 규정을 해놨고요.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나 계약 위반에 대한 권리구제 등은 인코텀즈에선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것도 비엔나 협약과 인코텀즈가 다루지 않지만 계약의 위반과 권리구제 등에 대해서는 비엔나 협약에선 다루죠. 그래서 상호 보완적이란 것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거는 그거에는 국내 및 국제 거래 조건에 사용에 관한 ICC 규칙이고요. 또 유형 물품에 관한 거.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인도 위험 비용 분담이지만 밑에 거는 다루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노란색 음영 표시된 부분은 반드시 알고 계시면 됩니다.